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직장인 남자입니다. 세상살이가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하나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좋은 소식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부대표 자리에 올라 작은 기업이지만 제 분야에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다 이룬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 기쁨만큼 정말 충격적이고 힘든 일을 얼마 전에 겪게 됐는데 말 그대로 식장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사실 이 일을 겪기 전까지 제 친구들이 사람들이 들으면 저한테 손가락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래 남의 일은 다 알 것 같지만 막상 자기 일이 되면 앞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당할 수 있냐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 입장도 조금은 이해해 주지 않을까 싶어 용기를 내봤습니다. 앞에서도 제 나이를 들으셨겠지만 30대 중반까지도 저는 일에만 매진하면서 살았어요. 게임 관련 일을 진행했는데 개발하는 업무가 그렇듯 출시날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없이 만드는 게 큰 목표거든요. 이것에 따라 많은 자본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계속 할지 말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핵심 사항이기도 하죠. 그래서 출시를 앞두고는 한 달 전부터 회사에서 숙식 생활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끼리 침대에서 푹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일을 하다 보니 5년이 정말 5초처럼 지나가 버리더군요. 이런 상황에 누구를 만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 달에 커피값으로 5만 원을 쓰고 지출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 몇 개월 출시를 하는 시점이 오면 통장에 돈만 쌓이고 제 생활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사이에 친구 녀석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애가 둘, 셋이 되어 있는데 저는 혼자서 빈집에 들어가서 자고 나가는 그런 그림밖엔 볼 수 없으니 돈만 벌고 있지 사람답게 사는 걸까 하는 고민에 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든다는 게 결혼 시장에서는 너무 큰 마이너스라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가 힘들었죠. 무엇보다 제 일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분을 만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름도 모르는 그야말로 깡시골 출신인데 집안을 따지다 실망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한 번은 선배 소개로 만난 소개팅 자리에서 제 이상형에 가까웠던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됐죠. 2주 정도 만나게 됐을 때 저에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묻더군요. 그러고 보니 부모님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첫 만남에서 하기엔 실례일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몇 번 만나봤으니까 이젠 괜찮죠?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다 대답해 드릴게요. 실은 제가 비슷하게 자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우리 나이가 또 결혼을 무시할 수도 없고. 혹시 부모님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대학이요? 네, 저는 할머니, 엄마, 저까지 같은 대학 나왔거든요. 이게 할머니 소원이라서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할머니 꿈 이뤄준 손녀거든요. 그게 저희 부모님은 시골 분들이라서요. 귀농 같은 거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시골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라서 농사 짓고 그러세요. 대학은 근처도 못 갔고 고등학교도 못 나오셔서 쭉 농사 지어 산 분들이에요. 어디선가 소똥 냄새 같은 게 난다는 얼굴로 찌푸리더니 저를 점점 피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왔죠. 환경 차이를 못 이길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모님 대학이라는 이유가 걸려서 헤어지기도 하는 허탈한 상황을 겪다 보니 소개팅으로 누군가와 만난다는 게 저에겐 신기루 같은 일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나고 40이 된 생일날 무턱대고 표를 끊어 제주도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혼자 있다가는 술만 마시고 퉁퉁 부어 일어나는 일가로 날릴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기라도 잠시 마시고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밤 비행기를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즉흥적으로 짐만 챙겨갔던 상황이지만 이렇게라도 울적한 기분을 달랠 수 있으니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선배 연락이 와서 이륙하기 전에 잠깐 틈을 타서 몇 초간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 승무원이 제 앞에 오더니 싱긋 웃으면서 지갑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제 거 맞아요. 안에 제가 신분증을 열어봤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닙니다. 찾아주시려고 한 건데. 꾸벅 감사 인사를 전하고 슬슬 잠이 들었고 짧은 비행 시간이라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그런데 깨어난 순간 제 무릎 위에 작은 쿠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생일 축하드립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얼떨떨 하더라고요. 제 외모가 모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정도로 잘생긴 것도 아니고 아리따운 외모의 승무원이 건넨 쪽지라고는 믿기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 팔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아까 지갑에 있던 신분증을 보고 오늘이 생일이란 걸 알고 챙겨준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한 저녁, 어쩌면 귀한 인연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그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심장이 곧 튀어나갈 것 같은 상태로 받았죠. 여행은 잘하고 계세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생일까지 챙겨주시고. 혼자 가시는 거면 저처럼 솔로신 것 같아서요. 들켰네요. 술 먹고 그냥 보내버릴 것 같아 왔어요. 제주에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일 때문에 내일 저녁에 출발할 것 같아요. 그럼 공항에서 뵐까요? 저도 그날 저녁 비행이라서요. 사이사이 제 생각하면서 여행 즐기세요. 네, 곧 뵙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저도 모르게 여행 내내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혼자 여행하는데도 혼자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죠. 왜 결혼하는 사람들이 느낌이 온다고 하잖아요? 저도 왠지 이 사람하고는 만나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왔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다시 만난 그녀와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뜻하지 않은 호감을 먼저 표현해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제 일을 오해하거든요. 화려하고 그래서 되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줄 아는데 저는 사실 스더분하고 곰 같은 남자를 좋아해요. 학준 씨가 제 이상형에 가깝달까요? 제가요? 당황하는 얼굴도 되게 귀여운 거 알아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에게 귀엽고 든든하고 멋지다며 칭찬해주는 그녀 앞에 저도 용기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고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란 말을 하면 무슨 비결이 있냐고 아우성을 칠 정도였죠.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친구놈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 정도로요. 그리고 4개월쯤 만났을 때 그녀가 제게 학준 씨, 혹시 눈치챘어? 무슨? 내가 부모님 이야기 안 하잖아. 그럼 대부분 눈치채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학준 씨는 나한테 안 묻더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전에 소개팅에서 갑자기 멀리하던 여자 생각이 나서 불안해지더라고요. 다를 줄 알았는데 결혼을 생각하면 이게 결국 어쩔 수 없는 일이 되는구나 싶었죠. 내가 먼저 말할게. 까놓고 말해서 우리 집 별 볼 일 없어. 부모님 2분 대학도 안 나오고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소 키우고 농사 짓고 사는 그런 분들이야. 소박해. 그래서 기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분이야. 비록 잘났다고 말 못해도 잘 사시는 분들이라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난 부모님 2분 다 안 계시거든. 그래서 시골에서 그냥 소박하게 지내는 욕심 없고 꾸밈 없이 지내는 분들이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 자기에 비하면 내 조건이 훨씬 안 좋은데 왜 기죽어서 그렇게 말해? 대학이 대수야? 실은 전에 이런 일로 한 번 차인 적이 있거든. 참나, 누가 그딴 걸로 사람을 차. 사람 보는 눈 정말 없는 여자였네. 그래도 그 여자 덕에 자기 만날 수 있었으니까 고마워할까? 그리고 그날 우리는 서로 기다렸던 상대라는 걸 알고는 더 지체할 시간 없이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여태 부모님 없이 커온 그녀가 누구보다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진심을 알았으니 저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안정감을 주고 싶었죠. 그리고 그때 아내가 저에게 친구 2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연애한다는 말도 잘 안 꺼내던 사람이 친구를 소개해 준다고 하니 그제서야 제가 남편감으로 인정을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한텐 이 친구들이 가족이나 다름없어. 목숨하고 바꿔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당신하고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대해주면 좋겠어. 자기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좋은 식당부터 예약해 놓을게. 첫 만남인데 점수 많이 따둬야겠다. 그리고 상견례나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처음 2사람을 만났는데 아내와 닮아서 자매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날 갑자기 비행이 잡혔다며 그 자리에 같이 오기로 했던 아내가 나오질 않아 저 혼자 2사람을 보려니 긴장감이 배가 됐어요. 드디어 뵙네요. 어머,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학준 씨. 우리는 여진이랑 자매처럼 지내거든요. 얘가 결혼 죽어도 안 하겠다던 앤데 갑자기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저희도 정말 놀랐어요. 아, 정말요? 제 친구지만 여진이 정말 좋은 애예요. 아시죠? 우리 부모님까지도 여진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탐난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부모님 없는 게 본인도 상처일 텐데 결혼하게 되면 그 문제로 엄청 시달릴 게 두려웠는지 절대로 결혼은 안 하고 산다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 부분에서 상처 안 받도록 잘해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부모님도 나이처럼 생각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이자 가족으로서 부탁드려도 돼요? 아무래도 좋은 가정 이루고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우리보다 더 클 거예요. 매일 이모네, 고모네 다니면서 눈칫밥 많이 먹고 살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능력도 되시니까 조금 큰 집 얻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니, 평생 넓은 집 한 번 살아본 적도 없다 그랬어. 자기 방 한 번 가져본 적도 없잖아, 우리 여진이. 아, 그래요? 그런 내색 전혀 안 하죠? 워낙 애가 힘든 걸 잘 견디고 사치도 모르고 그래요. 우리는 부모님이 다 해주던 걸 여진이는 본인 혼자 스스로 했으니까. 한 번도 제 앞에서 내색 안 하던 이야기를 친구들을 통해 들으니 아내가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그녀의 과거를 함께 걷고 있는 기분이 들었죠. 저도 괜히 마음이 뭉클해져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를 더 물었죠. 그럼 큰 집 말고 또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스튜어디스 사이에서도 빈부격차 심한 거 아세요? 장난 아니라니까요. 다 집안도 좋은 애들이 준비해서 오는데 명품 들고 다니는 애들이 더 많아요. 여진이 그런 것도 하나 없는 유일한 스튜어디스일걸요? 내 말이 걔는 욕심도 안 내. 예전에 제가 샀던 명품 가방 하나 그냥 준 적도 있어요. 본인 손으로는 안 사려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낡은 건데. 그런 것도 하나 이 기회에 사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유, 그래야겠네요. 오늘 여러모로 큰 도움 받았어요. 안 그래도 우리 셋이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진이가 많이 했는데. 번호라도 교환하고 친하게 지낼까요? 혹시라도 여진이에 대해 모르는 거 있거나 싸움할 때 잘 안 풀린다 싶으면 SOS 하세요. 여진이 일이라면 늘 달려갈 준비 돼 있으니까요. 우리 셋 남자들 의리보다 더 괜찮다니까요. 외롭게 자란 아내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게 저도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내도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먼저 했구나. 직접 보고 나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에게 수시로 연락이 와서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프로포즈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신혼집은 몇 평대로 보고 있어요? 백은 사주셨어요? 같이 고르러 갈까요? 남자 혼자서 그런 부분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자매처럼 챙겨주니 초반에는 너무 좋았는데 점점 그런 일이 심해지니 저도 조금 피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음에서 우러난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결혼식이 다가오기 전부터 학준 씨, 우리가 보낸 목록 봤어요? 얼마 뒤에 곧 출시가 있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 확인도 안 해봤는데 어쩌죠?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우선 학준 씨, 예물부터 해결하면 어때요? 아니, 요즘 반지하고 백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더 잘 아니까 믿고 맡기세요. 도와주시면 너무 좋죠. 그럼 학준 씨가 너무 바쁘니까 저희가 준비 다 해놓고 결제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게 더 편하시잖아요. 결제요? 우리 합동으로 준비해서 여진이 감동의 눈물 흘리게 해주자고요. 여자한테 예물은 평생 가는 거라서. 그래도 그건 부모님과도 상의가 필요해서요. 업체도 아니고 돈만 주면 맡겨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내도 제 정성이 빠져있는 걸 눈치채지 않고 넘어갈 일도 없고요. 또 예단 예물이라는 게 부모님과 논의하는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건너뛰고 결제만 하라는 두 사람 말이 조금 그렇더군요. 제가 그 말을 한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돈도 시간도 다 쓰기 싫다고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그 과정도 중요하니까요. 다 준비해주면 편하지만 그건 여진 씨도 느낄 거예요. 아니,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냐고요. 게다가 학준 씨도 일만 해서 이런 부분은 모르잖아요. 그 큰 돈을 이상한 데 써서 서로 실망하느니 우리가 제대로 돕겠다는데 왜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요? 다 잡은 물고기다 그거예요? 결혼 전에도 이렇게 무성의한데 얼마나 달라질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부로 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여진이가 진짜 좋은 선택한 건지 의심이 들어요. 친구가 발 벗고 나서서 남들 돈 주고 맡기는 일 처리해주는 셈인데 왜 고마움을 못 느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내 연락이 와서 제게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대체? 아니, 그게 아니라 의견이 조금 달랐어. 내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잖아.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이런 말 들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알았어. 내가 잘 풀어볼게. 결국 저는 새 여자의 등살에 못 이겨 그들이 짜준 목록 그대로 마련을 했고 결혼해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부모님 덕분에 갈등 없이 상황을 잘 준비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바라던 아파트까지 분양을 받아 입주를 앞두게 되니 다시 저에게 전과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예단예물 준비하느라 파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봐서 이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무척이나 애를 썼어요. 사실 중요한 건 같이 살면서의 일이지 이런 데서 힘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바쁜 아내를 대신해 두 친구들과 같이 가구도 고르러 다녔죠. 때론 저와 두 친구가 함께 다니는 모습이 좀 이상하기도 했지만 아내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아내와 저는 하루씩 날을 잡아 이삿짐을 옮기기로 했고 저에 비해 짐이 별로 없던 아내 원룸에서 이사하는데 전에 회사 옮길 때 맡아서 해줬던 업체가 꽤 일 처리를 잘해준 기억이 나서 그쪽에 일을 맡기게 됐죠. 하필 예상한 날에 일정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조정을 했죠. 저를 다시 본 여사님이 반갑게 제 손을 잡아주면서 아이고 고마워요. 일정까지 다 바꿔줬다면서요. 그때 너무 잘해주셔서요. 짐도 얼마 없던데 오전에 금방 끝나겠어요. 그때도 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이제야 하는 거야? 너무 축하해요. 내가 축의금 대신 좀 적게 받을게. 고생하시는데 다 받으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업체와도 이야기가 잘 돼서 기분 좋게 이사를 하는데 어김없이 또 두 친구가 왔더라고요. 아, 오셨어요? 우리도 도우려고 왔죠. 이런 날 어떻게 빠져요? 이제 실감난다. 우리 친구 시집 가는구나. 작은 것만 옮겨주세요. 업체에서 다 해주실 거니까. 알았어요. 학준 씨는 1층에 있을 거예요? 안에 사람이 많아서 전 여기서 도우려고요. 저는 짐이 내려올 때 트럭에 옮기는 일을 도왔죠. 집에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 좀 어수선하더라고요. 1층에서 한참 짐을 옮기는데 갑자기 위쪽에서 여사님이 저를 손짓하며 부르더라고요. 팀장님! 팀장님! 1층에서 위를 올려다보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여사님이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올라가는데 거기 있어요. 올라오지 마. 다급한 목소리로 절 막아세워서
전화를 들어 받았죠. 여사님,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올라갈게요. 팀장님, 결혼할 사람 제대로 알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오늘 팀장님 살리려고 왔나 봐. 저한테 말하는 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여사님을 보니 뭔가 목격한 게 틀림없는 것 같았죠. 아니, 그 옆에 따라온 두 여자 가방 내려놓고 짐 옮긴 데서 내가 가만두고 봤는데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은 거야. 뭐 얼마 받고 끝내면 되네 마네. 이혼 이야기가 벌써 나올 상황이 아닌데.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워낙 친한 친구라서요. 가방 안에 보니까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거야. 직접 봐. 내가 던져줄 테니까 뒤도 보지 말고 당장 가요.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는 게 팀장님 사는 지름길이야. 내 말 들어요. 베란다에서 던져준 두 친구 가방 속에서 있던 물건을 품 안에 받아들고 여사님 말대로 그 자리에서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어디서든 이걸 빨리 열어 확인하는 게 제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았죠. 제발 아내와 관련된 일은 아니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 보니 수첩과 핸드폰 녹음기가 있었죠. 그 안을 열어보니 여사님이 떨리던 목소리로 말하던 이유를 알겠더군요. 제 다리도 풀려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셋이 저 모르게 다른 핸드폰까지 마련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같이 가구를 보러 다닐 때 누워보라며 찍었던 사진을 이용해 불륜 증거를 만들 계획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예물 예단 비용 안에서도 이미 사기를 쳐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제 평생 번 돈으로 마련한 이 아파트도 이웃 명목으로 나눌 생각이라 더 비싸고 큰 걸 원했던 거고요. 그걸 보고 나니 아내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도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셋이서 짜고 치는 게임에 제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돈이 동원된 거라고 밖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까지 손이 부들거렸지만 1초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그동안 저하고 같이 다니며 이야기 나눴던 걸 싹 녹음해뒀더라고요. 물론 악용하기 위한 편집본에 가까웠죠. 너무 좋네요. 소연 씨가 제 이상형이에요. 소연 씨랑 살 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네요. 그동안에 꿈에 그리던 사람을 만나니까 결혼도 바로 하고 싶어졌어요. 아내 이름이 들어가 있던 제 말이 소연이란 이름으로 변해 있었고 이 셋이서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것쯤은 너무 익숙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셋이서 박수까지 치며 웃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편집 죽이는데? 완벽해. 좋아. 이 새끼는 너무 만만해서 재미가 없다니까. 시키는 대로 말이 줄줄 나와. 역시 여진이가 남자 고르는 눈 하나는 죽인다니까. 생일날 혼자 여행 가는 병신 같은 놈이면 말 다 했지. 우리 이 호구 제대로 삶아 먹어야지. 크게 한탕 쳐도 얘는 나중에 질질 짜고 가져가라고 할 것 같아. 야, 그려지지 않냐? 얘들아, 내가 신혼집 절반 갖고 나오면 크게 한턱 낼게. 그러니까 이혼까지 무조건 증거 제대로 만들어야 돼. 이런 놈하고 어떻게 부부인 척 오래 살아. 빨리 시작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증거 차고 넘치게 모아뒀으니까. 몇 번이고 녹음기를 돌려서 다시 듣고 들었죠. 그래도 지금 벌어진 이 일이 마치 몰래카메라 같은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결혼 전
누군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테스트 같기도 했어요. 게다가 너무 생생한 내 아내가 나를 병신, 호구 취급하고 있으니 더 믿기지가 않았죠. 그리고 순간 제가 여기서 더 많이 망설이고 생각할수록 신혼집으로 이들이 가까워져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몇십 년을 밤새면서 모은 피땀 같은 내 돈, 이걸 그냥 이들에게 편히 떠먹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마련한 신혼집을 떠올렸죠. 방 하나 없이 자랐단 이유로 모든 걸 아내에게 맞춰서 타일 하나까지도 취향에 맞춰 골랐는데 얼마 살다가 이혼해서 반 나눠 먹을 공간이라 생각한 인간에게 더 자비를 느낄 필요가 없었죠. 그나마 제 명의로 해두고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살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어 미안한데 오늘 입주가 어렵다네. 공사 때문에. 뭐라고? 그걸 왜 이제 말해줘? 금방 연락이 왔어. 일단 트럭에 실어만 놓자. 사장님께 내가 보관만 해두겠다고 말씀드릴게. 내일 출발하면 돼. 딱 하루니까 참아. 아, 짜증나네, 진짜. 나 그럼 오늘 소연이 집에 가서 잘 테니까 내일 몇 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정확히 말해줘. 왜 이런 걸 미리 확인을 안 해? 그리고 저는 하루 동안 분주히 움직였어요. 저에게 남은 시간이 딱 24시간뿐이라는 생각으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던 것처럼 제 미래를 저 여자들에게 몰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움직였죠. 변호사, 신혼집, 식장 모든 걸 취소해놓고 원룸까지 팔아 가구를 산 빈 털터리가 된 아내에겐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짐들을 그대로 친구 집 앞에 갖다 줬습니다. 물론 그들이 녹음한 것도 직접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그걸 받아든 아내, 그 독한 여자는 당황해서 제게 곧장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짐을 여기로 보내면 어쩌려고. 설마 나 속이고 집 구했다고 뻥친 거야? 참 너다운 생각이다. 뭐라고? 누구한테 큰 소리를 쳐? 빌어도 봐줄까 말까 한데. 내가 어제 네 계획을 다 알게 됐거든. 신혼집 절반 때 가서 나 호구시키려던 것 그거 모를 줄 알아? 녹음 조작까지 참 가지가지 하더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만나서 얘기해. 어디야? 앞으로 네 앞에 나서는 이유 없을 거야. 이 정도 때인 건 나한테 접근한 꽃뱀 같은 널 진심으로 생각한 실수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하나 알려줘? 요즘 그딴 거 조작하면 다 들켜. 머리를 쓰려면 제대로 써. 멍청한 것들 셋이 뭉쳐서 하는 짓 하고는. 아니야. 그거 얘들이 장난친 거야. 아니라고. 내가 만나서 다 설명할게. 날 그렇게 겪어놓고도 모르겠어? 그 설명은 법정에서 하든지 해. 난 들어줄 생각 없어. 내가 돈으로라도 보상받아야 될 것 같아서 너희들 셋 한짓거리 소송 걸 거거든? 어쩌냐? 원룸까지 싹 팔고 직장까지 관둬서 돈 좀 열심히 모아야겠다. 고작 돈 몇 푼이 진심으로 결혼까지 결심한 제 마음을 달래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거라도 받아내야 두 발 뻗고 살겠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소송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이 일에 피해자 가해자를 가려줬으면 했거든요. 그래야 저도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라 사기친 여자로 정리를 하고 좀 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징글맞은 세 여자에게 손해배상과 사기죄로 판결이 내려졌어요. 돈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법정에서 제 손을 들어준 것 같아서 그걸로 위안이 되더군요. 그리고 신혼집도 제 값에는 못 팔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지긋지긋한 여자 기운까지 느끼며 살 자신이 없어서 싹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친구이자 저의 대표가 제게 몇 년간 해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행하는 마음으로 한국을 정리하고 잠시 떠나 있었죠. 그리고도 몇 달 내내 그 여자가 전화와서 울고불고 메시지를 남겨놓더군요. 학준 씨, 제 진심은 알아줘. 그것만 알아줘. 그건 그냥 초반에 생각만 했던 건데 점점 당신이 진심으로 좋아져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언제든 다시 시작하고 싶어. 기회 한 번만 줄 수 없을까? 몇 번이고 그런 메시지가 쌓여도 그날의 배신감이 도무지 지워지지 않아서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으니 멀쩡히 부모님도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숨만 나오는 인간이죠. 그날 그 가방을 누군가 열어보지 않았더라면 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지 앞이 깜깜해지네요. 그래서 절 살려준 그 여사님께 이 은혜를 갚고 싶어 회사에서 무료로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인생을 건져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일이지만 사업이 잘 되는 게 무엇보다 좋은 도움일 것 같아서요. 여사님은 매번 저를 보면 본인 딸이 더 늦게 시집을 갔으면 저를 사위 삼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저도 그런 여사님에게 저도 여사님 같은 장모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사님을 장모님처럼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부대표 자리에 올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 삶을 만드는 게 꼭 가정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다른 활동도 열심히 시도해보는 중이에요. 친구들이 또 당할까 싶어 결혼은 죽는 날까지 하지 말라더라고요. 나쁜 쪽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또 좋게 보면 여사님처럼 은인이 돼주는 인연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이 아픔을 딛고 결혼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땐 더 아낌없이 주려고요. 진짜 사랑을 주고받는 경험을 언젠간 할 수 있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친구놈들도 제 결혼으로 내기를 걸었는데 할 수 있다에 걸었습니다. 물론 못한다 쪽이 더 많긴 하지만 할 수 있게 되길 응원해주세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